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과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 두 개의 주력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 주력을 나는 금속구조물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면허를 내되 주력은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죠. 두 개를 다 선택하셔도 되고 당연히 지붕판금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죠. 다만 오늘은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했다라는 전제에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의 업무 범위예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 설치공사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이신 거고 주력을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업으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죠. 자, 이 면허와 주력 분야를 선택해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 4가지를 다 충족하셔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등록 기준이 바로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시고 법인 사업자로 면허를 내시던 개인 사업자를 내시던 1억 5천이란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자본금을 충족하는 방식이 살짝 다른데요. 자, 일단은 납입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납입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자본금으로 법인은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있죠. 이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의 자본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냐, 납입되었냐에 따라 이 자본금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반드시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억 5천 미만일 경우 1억 5천 이상으로 증자를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 자본금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전 설명드린 납입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반면 이 실질 자본금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모두 다 준비가 필요한 내용인데요. 자, 실질 자본금은 이 금속구조물 공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21일 이상 1억 5천이란 예금이 유지된 내역이 필요해요. 여기서 신규업체라는 거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설립한 지 90일이 안 된 회사를 말하고요. 설립일 또는 개인 사업자는 개시일이라고 하죠. 사업 개시일부터 지속적으로 21일 이상 1억 5천이 있으셔야만 해요. 두 번째 경우는 겸업 신규업체인데요. 요거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체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설립된 지 90일이 넘은 회사이고 건설 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 최초로 우리가 금속구조물 면허를 내려고 한다. 이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31일 이상 1억 5천 예금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현재 회사의 사업체의 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또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건설업체. 건설업체라는 의미는 금속구조물 우리가 요번에 따려는 거 말고 다른 건설 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해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다 며칠 이상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른 건설 면허가 있다면 예금 외에도 공사 미수금이라던가 사무실 보증금, 재고자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 안에 건설업 자산이 얼마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미수급이 충분히 있어. 10억, 20억 있어. 그러면 예금은 극단적으로 하나도 없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뭐 미수금도 없고 뭐 자산이 없어. 그러면 예금으로 충당을 해야 돼서 또다시 돈을 집어넣어야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 현재 상태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 체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이 보고서라는 걸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본금, 납입, 실질, 재무제표를 다 보고 판단을 해서 적격합니다. 라고 하는 입증서류가 바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 해요. 요거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발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고요. 그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하셔야 돼요. 저희 해솔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적격이 나오기 위해서 현재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등록 기준은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약 5천만 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돼요. 자, 이 공제조합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뭐 건설업에 관련된 뭐 하자 보증, 계약 이행 보증 등 다양한 보증을 들어주는 거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만이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조합이 그냥 무조건 우리 회사를 보증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보증금으로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내셔야 하는 거고, 이 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5,080만 원 정도이시고요. 이게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치된 금액은 면허가 발급이 다 됐다고 해서 다시 쏙 뺄 수 없어요. 2년 동안은 무조건 묶여 있어야 되고 2년 이후에 60%가량도 융자로 가능하신 거고요. 면허를 아예 반납을 하셔야 일반적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신청서랑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돈까지 입금을 하시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요 서류를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셔야만 해요. 자, 세 번째 등록 기준으로 바로 기술자가 있는데요. 기술자 같은 경우는 총 2명 이상이 반드시 회사에 상시 근로를 하시는 기술자셔야 되고, 이 기술자라는 건 그냥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관련된 자격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이 의미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을 소지하고 있다랑 동일한 얘기고요. 기계나 토목, 건축 분야에 경력 수첩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기술 자격증 있는 분 2분 이상 있으셔야 되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은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다 담기도 어려워서 내 자격증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저희 해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드릴 수 있고, 나는 지금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 따야 돼 라고 하면은 이 기능사 중에서 따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중에서는 온수온돌 기능사, 요 자격증이 비교적 쉬우세요. 필기시험 없고 실기만 있다 보니까 보통 2, 3일 정도의 단기 속성 교육을 통해서도 70% 이상이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온수온돌 기능사 따시고, 내 자격증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하시다 그럼 연락 주세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술자는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상시 근로라는 의미는 일단 우리 회사에 4대 보험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건설 이 자격증을 걸어놓는 사업체가 아닌데요. 그냥 제품 판매하고 도소매하는 데인데요. 안 돼요, 그래도. 상시 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어디에 취업이 돼 있던 간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되는 유일한 거는 임대사업만 가능하세요. 내가 건물 있어서 그냥 월세 주고 전세 주는 거, 그거 외에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등록 기준으로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서 관청에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회사 간판도 있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누가 봐도 사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구색을 갖추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예요. 건축물 대장 세움터 민원24 들어가면 누구든 떼실 수 있어요. 주소지에 맞춰서 떼면 용도가 나와요.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사무소로 되어 있다면 거의 문제 없으세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용도면 무조건 관청에 따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주택이야.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요런 건 애매해요. 창고시설 가르치고 사무실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건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고, 관청에다가 우리 면허 발급해주는 곳에다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관청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요. 법을 보고 관청에서 판단은 하지만 법 안에 온갖 뭐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용도가 다 써 있어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법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관청에 따라 조금씩 수용도가 다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4가지 등록 기준 말씀드렸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 네 가지가 다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신 다음에 관청에다가 접수를 하시는 거고, 관청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군청이나 구청 중 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청이 관청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 구청이 관청이에요. 여기 조금씩 달릴 수 있고, 그 관할처에다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무원이 면허를 발급해 주게 돼 있어요. 물론 보안사항이 없어야겠죠. 서류가 문제 있거나 보안사항이 있다면 20일이 지나서도 면허가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저희 해솔 C&I 같은 경우는 이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법인을 아예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발급, 공제조합이나 관청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를 컨설팅해드리고 작성해서 접수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해솔 C&I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